반찬이 이게 다야? 그거면 됐지 뭐. 김 줄까? 그렇다고 국도 없어. 반찬 투정하지 마.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뭐 차려준다고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두 끼잖아. 그러면 굳이 밥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반찬도 뭐가 많이 필요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어제 점심부터 오늘 저녁까지 이 메뉴야? 뭐가? 김치도 두 종류나 있네. 그리고 집에서 놀면서 차려주는 밥 먹는데 왜 반찬 가지고 뭐라 그래? 뭐, 내가 집에서 놀아? 돈 안 벌어오면 노는 거지. 맨날 빈둥거리잖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선민중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손 씨는 정년이 되기 몇 년 전에 조금 이르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그 때문에 손 씨와 아내의 사이는 크게 달라지게 되었죠. 손 씨는 회사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기도 했고 어차피 얼마 남지 않은 정년이었기 때문에 일찍 나와서 천천히 다른 일을 알아봐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손 씨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부터 아내는 손 씨만 보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대로 다시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어쩌나 걱정을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아내는 손 씨를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대는 백수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밥도 제대로 안 챙겨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은 먹지 않기로 약속까지 받아내면서 차려준 밥은 햇반과 김치, 거기에 밑반찬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안 그래도 퇴직 후 떨어지던 자존감이 아내 때문에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돈을 안 벌어오면 이런 취급을 받아 싶으니 나중에 정말로 일할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는 이보다 못한 취급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자신도 손 씨만큼이나 주부로서 힘들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손 씨는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손 씨는 20대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평생 회사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잘 나가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딸도 잘 교육시켰고 최소한 먹고 살 걱정은 안 하며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식들 둘 다 결혼해서 타지에서 살고 있었지만 꽤나 화목한 가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었습니다. 새벽에 눈 뜨고 출근하고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또 다시 다음날 출근하고 수십 년 동안 똑같이 반복했던 일이었죠. 회사에 다닐 때는 그렇게 가기 싫더니 막상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무척 괴로웠습니다. 회사 그만둘까? 왜?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아? 그러네.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손 씨는 아내의 눈치를 봤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무작정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을 노릇이었으니 말이죠. 조금만 더 버텨보면 안 될까? 내심 손 씨는 아내가 이제 그만 쉬라고 말해주길 바랐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생각이기에 아내의 말에 쓴 웃음만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쯤 손 씨는 반쯤 등 떠밀려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 씨도 그때는 차라리 그만두고 다음 직장을 알아보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70, 80까지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가 손 씨가 57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정년을 몇 년 남겨둔 때였죠. 손 씨는 심적으로 무척 힘들었는데 손 씨보다도 아내가 더 상심이 커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손가락만 빨고 살아야 해? 손가락만 빨긴. 다시 취직해야지. 재취직을 하겠다고 하자 아내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손 씨만큼이나 마음고생이 심했을 아내였기에 손 씨도 어서 빨리 재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면 이왕 회사 그만둔 거? 우리도 여행도 다니고 하자. 회사에 매여 있던 몸이다 보니 원할 때 훌쩍 떠나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내 말에 손 씨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 씨도 아내도 한가로운 휴식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3개월 정도는 아내와 무척 잘 지냈습니다. 같이 여행도 다니고 모임에도 나가고 손 씨가 좋아하는 등산도 갔습니다. 그런데 노는 것도 매일 하면 질리는 법이었습니다. 아내도 시큰둥해졌고 은근한 압박을 하곤 했습니다. 이제 놀 만큼 다 놀았다. 그 말이 이제 다시 일을 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 손 씨도 불안해지던 참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쉬면서 손 씨도 손 놓고 놀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주변에 몇 년 전에 퇴직한 친구 몇에게도 물어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모두 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카페 등 다양했는데 돈벌이가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다만 모두들 한숨을 쉬며 근황 이야기를 풀어놓았죠. 그러니 손 씨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아내가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봉을 낮춰서 내가 일할 회사 하나 없을까 싶었습니다. 이젠 나이 들었지만 젊은 시절엔 엘리트 소리 들으며 살았으니 말이죠. 그런데 재취업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쉬울 리가 없었습니다. 요즘에 어느 회사든 힘든데 그 많은 30, 40대를 두고 곧 60을 바라보는 사람을 채용할 이유가 많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래서 친구들이 그런 선택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아직 소식 없어? 그게 힘드네. 그러니까 회사는 왜 그만뒀어? 아내가 답답한 듯 손 씨에게 말했습니다. 별거 아닌 그 말에 손 씨도 속상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일하기 싫어 철없이 회사를 뛰쳐나온 것 같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아내에게 충분히 설명했었지만 아내는 못내 아쉬운 것 같았습니다. 재취업이 얼른 되질 않으니 더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버틸 만큼 버텼으면 몇 달치 월급이라도 더 받았을 거 아냐? 그렇게 버틴 게 이거야. 계속 취업 안 되면 어떡해? 나중에 늙어서 빈털털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봤자 정년퇴직까지 단 몇 년 차이였습니다. 어쨌거나 나와야 했던 회사였는데 조금 당겨 나왔다고 손 씨는 아내 앞에서 길을 못 폈습니다. 안 그래도 눈치가 보였는데 자주 집에 있으니 아내의 잔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그게 한 달, 두 달 지속되자 괴로웠습니다. 남자들이 퇴직하고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더니 그게 지금 찾아왔나 싶었습니다. 여행 다니며 쉴 때는 휴가라고 생각하고 지냈지만 현실로 돌아오자 퇴직했다는 사실이 실감이 되었습니다. 매일 기계처럼 일어나 출근하다가 갈 곳이 사라졌으니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30년 동안 반복해서 해왔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손 씨는 여전히 5시에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머릿속이 복잡해서 쉽게 잠들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아침 해가 밝아올 때까지 소파에 앉아서 TV로 뉴스를 보았습니다. 소리는 개미만하게 겨우 들리는 수준으로 켜놓고 딴 생각을 하고 있었죠. 뭐야? 또 벌써 일어났어? 갑자기 눈이 떠졌어. 하여간 대단해. 아내는 하품을 하며 시계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벌써 9시 반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 안 나가? 아니, 오늘은 나갈 일 없어.
근데 요즘 안색이 왜 그렇게 안 좋아? 그냥 울적하고 그러네. 왜? 이제 인생 절반 조금 넘게 살았는데 뭔가 쓸모가 없어진 기분이 들잖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싶고 꼭 재취업을 해야 하는 건가 생각이 들 때도 있어. 다른 일을 해도 되고 그게 안 되면 덜 쓰면서 살아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건물도 몇 채씩 있고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없으니 거기에 맞춰서 노후를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끼면 충분히 살아갈 정도는 모아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있었기에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선택지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배부른 소리 하지 마. 사람이 쓰던 대로 쓰지. 어떻게 살림살이를 줄여? 그리고 퇴직금 잘못 건드렸다가 쪽박찬 사람들 못 봤어?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나도 일하고 싶다. 당신, 나는 쓸모없나 생각할 시간에 뭐라도 해. 쓸데없는 생각이야. 나는 요즘 불안해서 잠도 안 오고 그래. 100살까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려면 지금 바짝 벌어야 해. 나는 당신이 당연히 금방 다시 취직할 줄 알았어. 아내는 손 씨의 고민을 별거 아닌 듯 치부했습니다. 안 그래도 퇴직 후에 우울했던 마음이 아내 때문에 더 서글펐습니다. 손 씨는 점점 아내에게 눈엣 가시가 되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파에 누워있기라도 할라치면 귀신같이 알고는 나와서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아, 왜 이렇게 집에서 빈둥거려? 빈둥거린다고?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누워있으면 빈둥거리는 거지? 황당했습니다. 손 씨가 가장 많이 본 아내의 모습이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손 씨가 그러는 것은 꼴보기 싫은 모양이었죠. 회사에 안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내 집에서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스스로가 처량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몸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늦잠을 잔 아내가 거실로 나오며 물었습니다. 몇 시야? 지금 10시 넘었어. 밥 안 먹을 거야? 밥을 벌써 먹어? 당신은 배도 안 고파? 이렇게 잠만 자? 그러자 어제 드라마를 보다가 늦게 잤다는 아내. 손 씨는 여느 때처럼 5시에 깼지만 컴퓨터로 구직 사이트도 찾아보며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원래는 매일 5시 반에 먹던 밥이었지만 퇴직 후에도 그 시간에 아내에게 밥을 해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내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죠. 대충 꺼내 먹지. 냉장고에 김치밖에 없던데. 그러자 아내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손 씨도 요리에 재주가 있었더라면 굳이 아내에게 밥을 달라는 말도 안 했을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남자들 퇴직하고 다 요리학원 다닌대. 당신도 집에서 빈둥거릴 바에는 그런 데라도 다녀. 또다시 들은 빈둥거린다는 말이었습니다. 손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계속 집에 있을 거면 뭐라도 배워봐야겠다 싶긴 했습니다. 스스로가 밥 타령하는 식충이가 된 것 같았으니 말이죠. 오라는 회사 없어? 손 씨가 또 어두운 표정을 하자 아내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 씨와 아내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우습게도 밥 때문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밥 얘기로 핀잔을 줬던 아내였는데 이제는 아침밥은 먹지 말자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매일 아침밥을 차려? 당신 새벽마다 밥 차려주는 거 얼마나 힘들었는데. 새벽에 먹자는 게 아니고 적어도 9시쯤에는 먹어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아침 좀 건너뛰면 어때서? 30년 동안 5시 반에 당신 밥 차려줬으면 됐잖아. 이제 지긋지긋해?
날카로운 아내의 말에 손 씨도 조금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말은 나도 5시 반에 밥 먹고 나가서 매일 30년 동안 일했다는 거잖아.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당신 지금은 퇴직했잖아. 어쨌거나 당신은 일 안 하면서 나는 왜 일하래? 밥 해주는 것도 내 일이야. 전업주부 무시하지 마. 누가 언제 무시를 했다고 그래. 밥하는 건 내가 잘 못하니까 그렇지. 대신 다른 건 많이 하잖아. 당신 말대로라면 다시 회사 들어가면 그때는 밥 차려주는 거야? 너무 매정한 게 아니냐며 손 씨도 아내에게 따졌습니다. 자꾸 빈둥댄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말이야. 나야말로 무시당하는 기분이야. 아니, 내가 일도 안 하는 당신 비위까지 맞추면서 살아야 해. 책임감 강한 남자들은 퇴직해도 당신처럼 안 놀아. 뭐, 내가 놀아? 실제로 손 씨는 집에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와 씨름하며 보냈습니다. 그걸 논다고 표현하는 아내가 야속했습니다. 당신 삼식이란 말 못 들어봤어? 그게 뭔데? 정년퇴직하고 삼시세끼 집에서 밥만 축 내면서 빈둥거리는 사람을 삼식이라고 그런대. 그 말이 손 씨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백수한량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년까지 꽉 채워 일한 사람들을 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꺼낸 걸 보니 아내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었고 말이죠. 손 씨도 원래대로라면 몇 년 안에 금방 정년퇴직을 했을 텐데 이제 보니 정년을 채우든 안 채우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남편이 집에 있는 게 싫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싫은 것이 그런 남편의 밥을 챙겨주는 일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연봉을 낮춰서 중소기업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50대 초반도 아니고 이제 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은 아랑곳 없이 일을 하지 않으니 아침밥을 먹지 말라는 아내의 말에 속이 상했죠. 손 씨의 표정을 보더니 자신이 말이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아내가 조금 누그러진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도 내 입장 생각해줘야 해. 당신이 회사원이 직업이었듯이 나도 주부가 내 직업이야. 근데 당신은 퇴직이라는 게 있지만 나는 없어.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회사에 안 다닐 때에도 나는 밥을 차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조금 불공평하지 않아? 그럼 다시 직장에 들어가면 밥 차려주겠다는 말이야? 밥 정도는 당신이 좀 챙겨 먹으면 안 돼? 손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이런 것 때문에 다퉈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손 씨가 삼시세끼 진수성찬을 바란 적도 없었고 그냥 집에서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길 바랐던 것뿐이었습니다. 그걸로 아내를 괴롭힐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괜히 흥분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는 아내이니 아내의 바람대로 아침밥을 안 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당신 고생한 거 모르는 거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이 요즘 좀 그래서 그랬나 봐. 손 씨도 누그러진 말투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일을 그만두니 자꾸만 아내 눈치를 보게 되고 한마디에 신경이 곤두선 듯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벌어오니 밥도 안 차려주나 싶어서 괜히 따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삼식이란 말이 있을 정도면 여자들도 남자들 밥 차려주는 게 너무 힘든 일이구나 싶이은기도 했죠. 아침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자 아내는 좋아했습니다. 손 씨가 외출하는 날도 있으니 하루에 한두 끼만 챙기면 되지 않느냐며 이제 좀 살겠다고 했습니다. 배고프면 내가 라면을 끓여 먹던지 할게. 잘 생각했어? 그리고 취업하기 전까지는 청소나 빨래 같은 건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이 힘들더라도 밥만 좀 해줘. 나는 요리는 안 해봤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알았어. 아내의 말에 모든 일이 평화롭게 해결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준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점심상을 보고는 손 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전자레인지에 돌린 햇반과 김치, 그리고 생선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야? 그거면 됐지 뭐. 김 줄까? 그렇다고 국도 없어. 반찬 투정하지 마. 나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더 못 차려. 그 말에 손 씨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아내에게 반찬이 어쨌네 저쨌네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생선은 저녁에 먹다 남은 걸 다시 튀겨서 새카만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또 새벽에 일어나는 바람에 출출해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아침도 부실하고 점심마저 부실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아프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한번 그렇게 해보니 편했던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둘밖에 없고 많아야 하루에 두 끼잖아. 그러면 굳이 밥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반찬도 뭐가 많이 필요해? 그래서 그 뒤로는 비슷한 반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밥은 늘 햇반이었습니다. 햇반은 손 씨도 안 먹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툰 뒤로 이렇게 밥상 수준이 하락했나 생각하자 기분이 상했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어제 점심부터 오늘 저녁까지 이 메뉴야? 뭐가? 밑반찬도 있잖아. 이쯤 되니 집에서는 밥을 먹지 말라고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또 눈치 없는 손 씨만 그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밥상을 그렇게 차려주고는 다시 소파에 들어누웠습니다. 그리고 TV 드라마를 켰죠. 먹고 빨래 널어. 아내는 돈을 안 벌어오니 이제는 집안일도 반반 하자는 듯이 하나하나 손실을 시켰습니다. 밥을 해주면 다른 집안일은 내가 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 그런 것 같았는데 초라한 밥상을 보니 조금 억울했습니다. 그 정도는 손 씨 스스로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손 씨가 완전히 일을 그만둔 거면 그때부터는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했던 말대로 주부일은 퇴직이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내는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도 계속해서 어서 돈을 벌어오라며 압박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벌써 몇 달째야.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는 때잖아. 손 씨가 대꾸하자 그제서야 TV에서 눈을 떼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10년 되는 거야. 차라리 공부 좀 하면서 자격증 같은 걸 따보면 어떨까? 뭐? 공부? 다 늙어서 무슨 공부야? 경쟁력이 있어야 나이가 있어도 취업이 되지. 한가한 생각할 시간에 제발 좀 나가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며 한숨을 쉬는데 손 씨도 가슴속에 울컥하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나 등산 좀 다녀올게. 또 무슨 등산이야? 손 씨의 유일한 취미라면 취미였는데 퇴직 전에도 주말에 가끔씩 산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한동안 안 갔는데 좀 올라가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를 아내는 못마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를 보자 손 씨는 심란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몇 개월은 그래도 행복한 부부였는데 말이죠. 결국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괴로웠습니다. 그나마 남편 취급을 받으며 살았던 것도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손 씨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싶었습니다. 어떤 회사도 나이 든 손 씨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 보니 손 씨도 집에 있는 시간이 불편했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못 얻어 먹으니 차라리 밖에 있는 게 낫다 싶을 때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가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살짝 열린 안방문 틈 사이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그게 사람 얼마나 미치게 하는 줄 아니? 그러고는 속 편하게 등산 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빠 등산 갔어? 딸의 목소리도 들리는 게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뭔가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보기엔 일하기 싫어서 회사 나온 거야. 네 아빠? 설마 그럴 리가 있어? 안 그러면 왜 맨날 집에서 밥 타령이야? 밥 해주기 싫어 죽겠다, 얘. 아니, 엄마. 아빠 흉 좀 그만 봐. 뭐? 아빠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 그리고 회사에서 남의 돈 버는 거 진짜 힘들어. 나도 일해보니까 알겠어. 엄마가 알아줘야지 누가 알아줘. 그럼 엄마는 뭐 안 힘들었는 줄 알아? 얘가 지 아빠랑 똑같은 얘기를 하네. 아니, 그래도 아빠가 그동안 엄마 집안일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 됐어. 너는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 어디 있어. 그냥 아빠 미워하지 말라고. 말년에 네 아빠 때문에 힘들게 살까봐 무서운데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거 보면 어떻게 안 미워해? 손 씨는 아내와 딸의 대화를 듣고는 다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라도 좀 쐬야 정신이 들 것 같았습니다. 책임감 있는 남자는 퇴직 후에도 놀지 않는다는 말이나 아내가 손 씨를 탓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손 씨는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현 상황이 너무 끔찍한 듯 말했습니다. 사는 게 각양각색이겠지만 외벌이로 퇴직하고 나서 부부끼리 여행 다니며 오순도순 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적어야겠지만 손 씨는 우리 부부가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아직 젊은 나이고 적어도 10년은 활발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취업 자리를 알아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들으면 손 씨는 평생 일하며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되는 존재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손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내가 느지막한 시간에 안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당신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 늦게 어디서 잤어? 거실에서 잤어. 미래가 불안해서 잠도 잘 못 잔다고 하소연하더니 간밤에 얼마나 맛있게 잤는지 얼굴에 베개 자국이 잔뜩 보였습니다. 오늘 어디 나가? 외출복을 입은 손 씨를 보며 아내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찬장에서 햇반 하나를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넣으며 손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구 만나? 학원. 뭐 좀 배우려고. 뭐? 뭘 배워? 그냥 뭐라도 좀 배워놔야 나중에 써먹지. 그러자 아내가 인상을 팍 쓰며 말했습니다. 지금 그럴 때야. 배우는 건 나중에 해도 되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신경질적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 먹어. 나는 입맛 없어. 그리고 나서는 다시 소파에 드러누웠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는 아내를 보니 착잡했습니다. 식탁 위엔 햇반과 김치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손 씨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았습니다. 그거 먹고 빨래 좀 돌려. 당신 나 밥 차려주는 거 싫다고 그랬지. 뭐? 뜬금없는 손 씨의 물음에 아내가 식탁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참에 우리 살림을 나누자. 뭐? 다른 집안일은 당신이 한다며. 그게 아니라 당신이랑 나 따로 살자고. 그러자 아내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요리를 배우든 어떻든 해서 알아서 밥 차려 먹을게.
당신도 나 밥 차려줄 필요 없고, 또 이 집 팔고 각자 작은 집에서 살면 노후 걱정도 덜고 좋잖아. 뭐? 이혼해서 각자 원룸에서 살자는 것처럼 들린다? 그냥 다 반으로 나누자는 거야. 퇴직금도 그렇고 모아둔 돈이나 집도 다 반으로 갈라. 그래서 각자 살자. 원룸에 살든 큰 집에 살든 각자 자유긴 한데, 난 원룸에서 살더라도 이렇게 살기는 싫어. 그 말에 아내는 크게 충격을 받은 표정을 했습니다. 싫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동안 고생했는데 말년에 나한테 돈 벌어다 주기 싫다는 소리 아냐? 그럼 퇴직금 받은 거 당신 더 챙겨줄게. 그러면 됐지? 아내는 그래도 싫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서류상 이혼하자는 것도 아닌데 집을 나가는 것은 손 씨의 자유였습니다. 손 씨는 아파트 가격도 고려해서 재산을 반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따로 집을 구해 나갔고 나머지 금액은 아내의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손 씨와 아내는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였지만 사실상은 이혼한 것과 마찬가지이게 됐습니다. 당신 그 돈 가지고 마음 편하게 살아. 전화를 건 아내에게 손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큰 돈을 쥐어도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수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내이니 말이죠. 손 씨는 새로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던 대로 학원에 다녔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교육비가 있었는데 1년간 이것저것 배워보며 새로운 적성을 찾아갔습니다. 평생 해오던 일과는 무관한 분야들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럴 줄 알았다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역시나 놀기 위해서 퇴직을 했던 것이라며 말이죠. 손 씨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는 관련 자격증을 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회사 저 회사 기웃거리면서 위축되어 살아갔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목표가 있었고 배움이 있었으니 거기엔 희망도 있었죠. 무엇보다 옆에서 눈치를 주고 구박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 살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없어서 불편한 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었고 어찌되었건 부지런하다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손 씨는 그런 건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으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61세가 된 지금 손 씨를 강사로 불러주는 곳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인 일도 들어왔죠. 처음엔 한 달에 50 정도 벌다가 최근에는 300만 원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70전까지는 이렇게 벌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남들은 퇴직해서 전전긍긍할 나이에 손 씨는 새로운 제2의 인생이 시작된 듯 했습니다. 아빠, 좋아 보이네요. 그래.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좋아. 그럴 것 같아요. 시간도 더 많을 거고. 그렇지. 아무튼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손 씨는 딸들과는 종종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들었는지 큰딸을 만난 며칠 뒤에 오랜만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자리 좀 잡았으면 이만 집으로 다시 돌아와. 당연하다는 듯한 아내의 말에 손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손 씨가 어떤 마음으로 집을 나왔는지는 아직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애초에 재산을 나눌 때 아내를 많이 주었던 것도 이제 다시는 같이 살지 않을 거라는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일하니까 밥 해줄 마음이 생겼어. 왜 비꼬고 그래? 그거 몇 년 기다려줄 수는 없었어. 그러자 아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함께 자식을 키우며 같은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헤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부부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손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취급을 받으며 또다시 그렇게 살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손 씨는 스스로 모든 걸 했습니다. 언제든지 일이 없을 땐 훌쩍 여행을 가기도 했고 산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돈도 안 벌어오고 등산은 왜 하냐며 불평하는 사람이 없으니 홀가분했습니다. 아내의 소식은 나중에 딸에게서 듣게 되었는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손 씨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떻게 살던지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으니 말이죠.